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쌤의 뮤추얼 고추할 시간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씨마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밀폐된 실내에서의 생활이 많아지는데 감염이 더욱 확산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그 젊은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아직 자기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내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이들은 집세와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지만 그러한 대책은 은발의 오줌 누기일 뿐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일부 정치 세력은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 일이 심화되는 것처럼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호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마지못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숙한 사업 경험으로 인해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용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면 머리를 감겨주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날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그 아가씨가 일을 그만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미용일을 배워 미용실이라도 운영할 목적으로 최저시급만 받고 일을 배우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일을 그만두게 했다고 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특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원장이 워낙 흥분한 상태로 비난을 해대는 바람에 나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경청하고 있는 나를 보고 신이 난 원장은 그동안 주변에서 주어들은 대통령에 대한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원장이 가쁜 숨을 고르는 틈을 타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단호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아가씨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대통령 탓이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장에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보면 가게 사정이 예전같이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단지 수입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을 뿐이지만 그 아가씨 입장에서는 당장 기본 생계비도 벌지 못할 뿐더러 그 소중한 꿈마저 빼앗기지 않았느냐. 다소 힘이 들더라도 원장이 그 아가씨를 계속 고용했더라면 한 사람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되며 결국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을 줄여나가는 고용주의 이기심이 실업 문제를 가중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를 정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아픔을 나누지 않으려는 고용주의 배려가 요구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속사포로 내뱉고는 원장이 최대꾸를 하기도 전에 나는 얼른 명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마르크스는 실업자를 산업예비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모든 생산 라인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실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주는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용을 줄여나간다고 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들은 그 지위를 위협당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고용주의 갑질은 보편화됩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 때문에 변변한 항의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기업의 고용 축소는 실업 문제로 이어지지요.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고용을 강력히 요청하지만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수 없이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지요.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공무원은 꿈의 직장이 됩니다. 정년이 보장되면서 퇴직 후에는 연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고학력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들은 넘치는 능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무원이 됩니다. 우수 인력이 공무원 사회로 몰리는 현상은 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심각한 학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력들이 마지못해서 공무원에 안주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우수 인력들이 미래 사회를 밝혀줄 연구에 몰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직업 공무원 제도의 특성상 한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있고 그 빈자리를 계약제인 기간제로 채움으로써 실업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도 일시방편적인 것이어서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지요. 오랜 기간에 걸쳐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되면 다행인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 이들은 경험을 무기로 젊은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희소한 일자리를 두고 일어나는 세대 간 갈등이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는커녕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두고 일어나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 IMF 경제 위기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강제해직을 시켜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될 때
한 사람의 해고도 없이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 킴벌리입니다. 이 회사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기존의 2교대 근무 방식을 3교대 근무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이 줄었던 만큼 임금도 삭감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한 사람도 강제해직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일자리 나눔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직에서 정년을 마친 사람으로서 교직사회의 일자리 나눔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사로 임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최근 출생률이 감소하여 취약 아동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정원도 늘지 않아 교사 지망생들이 교단에 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교원 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명예퇴직제도이며 임시계약직인 기간제 교사 제도입니다. 정년을 5년 미만으로 남겨두고 있는 교사가 퇴직을 원하면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퇴직시키는 제도입니다. 그 빈자리를 신규 교사가 채웁니다. 한 명이 명예퇴직을 하면 2명 내지 3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학기마다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현직 교사가 건강 등의 이유로 학교를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임시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합니다.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입니다. 이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사로 선발된 기회조차 가지 못해서 교단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약 없는 임용시험에 매달리자니 현실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한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마지못해 기간제 교사를 하지만 한편 그만큼 많은 시간을 빼앗김으로 임용시험 준비를 소홀하게 됩니다. 이들은 매일매일을 현재와 미래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고통을 분담하여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우선 교원의 급여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초임부터 정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현 급여 체제를 임금 피크제로 바꿉니다. 임용시부터 월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55세에 최고 정점을 찍으면서 퇴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교사가 55세가 되면 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본인 희망에 의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나이 든 교사가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들이 하던 기간제 교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기간제 교사의 불안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교단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반면에 고령의 교사는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도 55세 이하인 사람이 맡음으로써 학교도 상당히 젊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놓고 평소의 나이 생각을 두서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소 엉뚱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역사는 항상 엉뚱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발전하여 왔다는 말을 위안 삼으며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강덕쌤의 뮤지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